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은 이미경이라는 작가분이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신 아주 예쁜 책이에요. 제 친구가 이 책을 선물로 보내줬는데 제 취향을 정말 딱 알고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의 책을 보내줬습니다. 정말 눈물 날 만큼 기뻤어요. 자, 그래서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이렇게 직접 그린 그림과 거기에 또 수필을 쓰신 글이 어우러져 있는 아주 멋진 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작가님은 주로 예전부터 이렇게 있는 그 동네의 슈퍼, 이렇게 구멍가게, 그런 가게들을 이렇게 색연필로 예쁘게 사실적으로 그려서 담는 그런 작업을 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되게 한국적인 그런 풍경도 많이 볼 수 있고 그 한국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옛날의 정취도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이 작가님의 전시회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아직 기회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주 팬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그림들 실제로 있는 곳들이에요. 지금도 있는 곳도 있고 없어진 곳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삼거리 슈퍼 이렇게 돼서 2008년도에 그리신 그림이에요. 직접 보고 다니면서 이렇게 옛날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곳을 그대로 담아서 또 한국의 사계절, 이렇게 봄도 있고 겨울도 있고 그런 모든 것을 풍경을 예쁜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글도 참 좋아요. 가끔 이렇게 펴서 읽어보면 한국의 풍경이 그리울 때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예쁜 풍경을 그림으로 느껴보고 싶다 하면 이 책 정말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미경 작가님의 그림도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좋은 글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페이지를 읽어볼 건데요. 달고나 아시죠? 달고나에 관한 글이에요.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이 달고나가 그리 좋나, 달고나가 그리 좋나 라는 글입니다.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달고나는 아무 무늬 없는 네모난 덩어리를 녹여 먹는 것과 모양 틀을 눌러 찍은 뽑기가 있는데 뽑기는 제대로 성공한 기억이 없다. 찍어 놓은 모양을 조심조심 부러뜨리지 않고 떼어내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 요즘 달고나는 모두 설탕을 녹인 후 베이킹소다를 조금 넣어 부풀인 다음 철판에 붓고 모양 틀로 찍어 납작하게 누른 것을 말하는데 내가 좋아하던 달고나는 주사위보다 조금 큰 흰 덩어리를 녹여 먹는 달고나였다. 연탄 2개 들어가는 작은 난로 앞에 쪼그려 앉아 달고나 만들기에 열중하다 무릎을 대어서 여러 번 고생했지만 달고나 사랑은 멈출 수 없었다.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자면 딱딱한 달고나 덩어리를 국자에 넣고 연탄불 위에 올려 나무젓가락으로 살살 눌러서 돌리며 타지 않도록 서서히 녹인다. 다 녹았다 싶으면 젓가락으로 베이킹소다를 새끼손톱만큼 찍어 국자에 넣고 젓는다. 많이 넣으면 맛이 쓰고 적으면 제대로 부풀지 않으니 나름 경험과 기술이 필요하다. 점점 부풀어 올라 국자 한가득 빵빵해지면 완성이다. 단 절정에 이르기 전에 연탄불에서 내려놔야 남은 열기로 타지 않고 끝까지 부풀어 오른다.
타는 순간 부피가 다시 줄어들고 맛도 써지므로 조심해야 한다. 국자의 달고나를 젓가락으로 돌돌 말아 조금씩 퍼먹는 맛은 재미나게 달달했다. 아껴 먹느라 천천히 먹다 보면 좀 굳어서 다시 연탄불에 올려 살짝 녹여 먹는다. 마지막으로 밑바닥이 보일 때쯤 달고나를 조금 남겨두고 주전자에 물을 국자에 반쯤 부어 끓여서 꿀물을 만들어 호호 불어 마셨다. 달콤한 맛도 맛이지만 만들 때의 재미와 달고나가 부풀어 오를 때 함께 차오르던 행복감은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나를 미소 짓게 한다. 그래서 여기 작가님이 쓰신 달고나 얘기는 어린 시절 추억을 회상하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원래 달고나는 이렇게 연탄불에 설탕 덩어리를 녹여서 먹는 이 사진처럼 이런 방식이었는데, 네, 현대에 와서 그걸 누르고 모양 틀을 무슨 하트, 별 모양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오려내는 놀이처럼 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했고, 그것은 사실 뽑기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달고나는 진화를 해서 달고나 그리고 뽑기 이렇게 바뀌었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작가님이 이제 글로 써놓으신 게 흥미로워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님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 옛것이 가진 그런 멋과 세월, 그 이야기,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언젠가는 없어질지 모를 이 오래된 가게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남겨놓고, 또 이렇게 사계절이 변화하는 모습과 함께 이렇게 보여지는 공간의 이야기를 이렇게 그림으로 또 글로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님이 쓰신 또 한 구절을 읽어볼게요. 건축은 시대를 반영한다. 내가 말하는 건축은 그 시대에 살았던 대다수의 사람들의 삶의 터전인 집과 공간이다. 과거의 터전이 낡고 오래되었다고 스스로의 터를 죄의식 없이 갈아엎고 부순다면 진짜 사라지는 것은 우리의 과거요, 추억이요, 고향이요, 자아일 수 있다. 반세기 동안 근대화와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낡고 오래된 옛것을 우리의 삶에서 지우고 감추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이전보다 따뜻하고 배부른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잃어버린 소중한 가치도 많다.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복원과 보존으로 우리 삶의 근본과 맥락을 찾아야 할 때다. 더 늦기 전에. 사실 한국은 근대화가 되면서 옛날 건물이 거의 많이 없어졌어요. 유럽 같은 데는 사실 100년 전 건물이 거의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100년 전 건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봐야죠. 그 한국 전쟁, 50년대에 있었던 한국 전쟁에서도 또 많이 손상이 되었고, 그리고 또 70년대, 80년대를 지나고 현재까지도 건물들을 오래된 것은 부시고 새로 짓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반복되면서 지금 보기에는 깨끗하고 깔끔해 보이는 건물들이 많지만 사실 옛날에 그것을 가진 이야기를 그대로 간직한 곳을 찾기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특히 서울 같은 곳은 그런 골목이 참 많고 예쁜 곳도 많았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요즘은 그런 게 빠르게 사라지고 있고 또 그런 풍경을 볼 수 없는 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옛날의 풍경이나 이런 삶의 모습들, 이렇게 가게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작품들이 담겨 있는 그림책이에요. 그림과 수필이 함께 있는 좋은 책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한번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은 동전 하나로도 행복했던 구멍가게의 날들, 이미경 작가님의 책입니다. 오늘은 책 이야기로 한번 팟캐스트를 찍어봤어요. 여러분도 좋은 책을 만나고 또 한국어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런 좋은 작가님들도 이렇게 알고 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